근데 새로운 고객들은 이 보여지는 가격이 지금 가격이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 근데 그럼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가격이 쌀 때 많이 팔면서 리뷰가 많이 쌓이고 하면 가격을 올렸을 때는 리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효자 상품을 할 때 마진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다 테디입니다. 오늘 지금 갑자기 저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일단 대표님 먼저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17기 구매대행 수강을 한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17기면 저희가 딱 추석 직전에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딱 그 추석 그 시작되는 주에 이제 종강이 돼가지고 끝났던 게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대표님의 종강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매출 추세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수업 끝나고요. 10월부터 효자 상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된 매출은 11월부터 발생하게 됐는데, 11월에는 매출이 1,500 정도 나왔었고요. 12월에는 2,000, 저번 달 1월에는 3,000 정도. (1월달) 실결제 금액이 3,200, 그리고 정산 예정 금액이 2,800으로 보입니다. 이게 1월 한 달 매출이에요. 그럼 대표님이 우리 9월 말에 종강을 했고, 그럼 10월 달에는 상품 준비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제 효자 상품 찾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샘플 받아가지고 뭐 촬영도 좀 했었고. 아, 진짜요? 네, 영상도 찍어가면서. 지금 이 매출이 제품 2개예요? 하나예요? 상품 하나인데 지금 옵션을 뭐 A 옵션, B 옵션 이렇게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한 옵션으로만 시작을 했다가 다른 이제 경쟁자분들 이렇게 보고 약간 참고해가지고 그 옵션을 새로 구성해가지고 똑같은 제품으로 하나를 더 만들게 된 거죠. 쿠팡에서 판매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노출 코드가 지금 다른 거예요? 두 네. 옵션이? 같은 상품인데? 네, 달라요. 그럼 아예 따로따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옵션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맞아요. 근데 둘 다 상위 노출이 되고 있어요? 상위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옵션이 들어온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두 번째 옵션은 12월 한 중순부터. 지금 그럼 둘 중에는 뭐가 더 잘 팔려요? 지금 판매량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대표님은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구매 대행은 처음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네. 2년 전부터 알게 되다가 해보고는 싶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못하는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이거 하려고 사실 12년 다녔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예 전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혹시 연세가 오늘 39이에요. 네. 아이도 있으세요? 아이는 없어요. 결혼하셨죠? 네. 그러면 집에서도 불안해했을 것 같은데, 매출 3,000이면 그래도 수익은 충분히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순마진이 어느 정도 돼요? 800 좀 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3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시고, 광고비까지 다 제외하고 완전 순.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 전에는 그냥 이제 중소기업 통신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수입은? 그 나쁘지 않게 벌고 있어. 아, 그래요? 네. 왜 그만두셨어요? 12년이나 다니는 회사를? 결혼하고 나이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돈 걱정을 좀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내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한 2년 전부터 들어가지고 직장 생활로는 절대 이제 지금 현재 시기에서 집 사기도 힘들 것 같다. 이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알아보고 찾아보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다른 사업을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 어쩌다가 이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투자금 같은 게 이제 크게 많이 안 들고 그때 당시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투자금은 대표님이 생각한 정도로 많이 들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한 만큼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그걸 또 수익으로 이제 받는 거니까 그거는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대신 묶여있는 돈은 확실히 많죠. 그렇죠. 그죠? 대표님 특히나 지금 최근 3달 동안 1,500, 2,000, 3,000 이렇게 나왔으면 상품의 기본 원가율을 한 60%만 잡아도 이게 계속 돈이 묶이는 상황이고 돌려받는 건 없는 느낌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나가는 돈밖에 지금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만두면 이제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대표님 그럼 지금 구매대행을 전업을 하고 계시고, 구매대행 한창 하실 때 구매대행에 투자하는 그런 시간,
어땠어요? 규칙적으로 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업무 시작은 8시에서 9시는 무조건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사실 뭐 종료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막 새벽까지도 할 때도 되게 많았고. 진짜요? 네. 그럼 어떤 업무에 되게 시간 할애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우선 소싱하고 상세 페이지 수정하고 쿠팡을 보다 보면은 네. 다른 판매자가 계속 보이잖아요. 내가 올린 거는 자꾸 뭔가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계속 수정하고 뭐 네. 하고 또 한 번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됐다 싶으면은 또 수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타오바오 보고 새로운 거 소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고관여 제품, 효자 상품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저관여도 한 2가지 정도를 더 하고 있어요. 저관여는 이걸로 뭐 많은 수익을 벌진 못하지만은 하루 광고비 정도는 뽑아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고 있고 그것도 판매량이 괜찮아요. 근데 저관여다 보니까 단가 자체는 좀 낮겠네요. 낮아요. 구매 대행 상품 치고 한 2, 3만 원대 마진율이 25% 정도 돼요. 판매가가 한 2, 3만 원대면 중국에서는 5천 원 정도 수준으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긴 하죠. 근데 판매될 만한 상품을 소싱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 대표님은 어쨌든 그 주력 상품을 하나로 지금 계속 종강 이후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심지어 그 주력 상품을 광고하는 광고비는 다른 또 저관여 제품으로 매출을 내고 계신 상황인데 소싱하는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은 따로 없었고요. 다른 경쟁자분들, 다른 판매점 판매하고 있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잘 판매를 하네 라는 걸로 계속 이제 저만의 데이터를 쌓고 기록해 가면서 또 이제 타오바오에 검색하고 그렇게 이제 소싱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심해가지고 처음에 효자 상품 시작했을 때도 샘플 받고 영상 찍고 뭐 하고 아무튼간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럼 처음에 나 이 상품을 팔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샘플을 받는 기간까지 또 한 2, 3주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촬영하면 또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 그걸로 상세 페이지 만들면 또 일주일 정도가 걸릴 거고 그럼 첫 상품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들었겠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번역본으로 올려놨다가 네. 대충 이제 미리 캔버스로 수정해가지고 올려놨다가 샘플 받고 거기에서 이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 계속 수정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처음에 상세 페이지만 번역을 한 다음에 미리 캔버스로 이제 조금 꾸며가지고 만든 상태로 올려놨을 때도 판매는 되고 있었고요. 그때는 판매가 안 됐었죠. 근데 상세 페이지를 직접 샘플을 받고 나서 뒤집으니까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케팅하고 광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매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타오바오에서 그 상품을 고른 기준이 또 있어요? 우선은 쿠팡에 판매하는 사람이 적어야 된다. 아니면 없어야 된다. 그 기준을 계속 두고 소싱을 하다 보니까 처음 소싱이 되게 오래 걸렸었고. 네. 근데 막상 또 이거 없네 하고 샘플을 받아서 이제 오고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이미 또 팔고 있는 사람들이 한 2-3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간 낭비니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최소한 이 사람들보다는 뭐 잘 꾸미고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대표님이 상품 소싱할 때 경쟁사들의 가격도 체크를 하셨어요?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가격이 맞는 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10,000원, 5,000원이라도 싸게 판매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격도 많이 좀 따지고 타오바오 판매자분한테도 약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혹시 그럼 판매자랑 좀 협상이 잘 돼요? 그러니까 가격 원가도 좀 다운받아 봤어요? 처음부터는 안 됐었고요. 네. 이제 몇 번 주문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낮춰주더라고요. 가장 베이직한 케이스. 그래서 지금 처음 가격 대비 얼마가 다운됐어요, 그러면? 많이 해줘요? 처음 구입가보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3만 원 정도 싸진 것 같아요. 판매가는 그대로고요? 판매가는 처음 판매가보다 오히려 10,000원이 올라갔어요. 이거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다뤘었나? 판매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맞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좀 저렴하게 팔다가 어느 정도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많이 올리지 말고 소폭 올리는 건 괜찮다라는. 왜냐면 이게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는 기존에 구매하는 고객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 거는 이미 구매하는 고객들은 오히려 땡큐예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고객들은 이 보여지는 가격이 지금 가격이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 근데 그럼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가격이 쌀 때 많이 팔면서 리뷰가 많이 쌓이고 하면 가격을 올렸을 때는 리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효자 상품을 할 때 마진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그러면서 또 잘 팔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원가는 다운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원가는 다운되는데 판매가는 올라가니까 마진폭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대표님 상품이 CS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없었어요. 사실 에? 많이 없었어요. 그럼 반품은요? 저는 반품 한 번 받아봤어요. 그것도 불량 때문에 한 번 받아본 거고. 대표님 샘플해서 막 성능 테스트도 막 다 해보셨어요? 네, 이미 작동까지 다 해보고. 근데 이제 반품은 없었는데 네. 이게 불량이 왔었다 하면서 네. AS 요청이나 아니면 교환 요청을 하신 분들은 몇 번 있었어요. 사실 이제 AS를 해주려고 제가 이제 저희 집으로 2개 정도 미리 사놓으셨어요? 네. AS를 해준다고 해놨기 때문에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미리 사놨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잘하셨다. 그래가지고 바로 집에 있으면은 그걸로 네. 바로 이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고. 그러면 그 불량 나서 반품 받은 건 어떻게 하셨는데요? 불량인 거는 또 판매자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불량 부품만 받아서 직접 수리하고 AS 들어오면은 그걸로 다시 교환을 해주고. 네. 와, 이건 진짜 너무 잘하신다. 사실 이게 중국 구매 대행 제품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구하려고 해도 불량률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표님은 직접 미리 상품을 꼼꼼히 이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샘플까지 사서 테스트까지 해보시고 네. 뭐 촬영하고 동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이상이 없었으니까 또 판매를 하신 거고, 좀 이런 게 효자 상품의 또 매력이지 않을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하나의 상품만 제대로 골라놓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편한 셀링이 또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대표님 지금은 혹시 직원 있어요? 아니면 혼자서 일을 하세요? 혼자 하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CS도? 네, CS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는 없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지금은 현재 구매 대행 제품은 주문 처리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우선은 사입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도 우선 구매 대행은 계속 진행을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그죠? 시간 날 때 효자 상품 한두 개 정도는 더 늘려보자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자리 잡으면 계속 주문 처리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효자 상품 안정적인 걸 갖고 가고 사입으로 또 매출을 키워볼까 또 생각하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혹시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거 있어요? 상세 페이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하기에는 이제 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다른 판매자분들 거 이제 계속 참고하고 그렇게 했었죠. 요즘에 그 대표님이 그 구매 대행에 투자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실상. 그렇죠. 지금 현재는 주문 처리 정도 하루에 1시간? 사입은 할만하세요? 하입은 재미있기는 해요. 재미있기는 하고 근데 그 열심히 저가형 상품 팔아봤으면 그런 거. 그거 사입했어요. 아, 역시. 네. 이게 또 이렇게 이어져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온라인은 어쨌든 뭐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 또 연결고리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저희 수강생 대표님들이 항상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 상품을 소싱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뭐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인터뷰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김진원 대표님부터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촬영하셨던 대표님들은 상품 하나로만 막 매출을 꾸준히 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품이 여러 개를 깔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매출을 내는 거죠. 뭐 하나에서 3천만 원이 아니라 하나에서 뭐 1,000만 원씩 3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800만 원씩 뭐 5개로 4천만 원을 낼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하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 내가 그걸 다 알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만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시도를 하는 방향으로 소싱에 일단 기준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도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판다님이 직접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대표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